그리고 나물 할 때 나물 없다. 할 때 없다. 나물 만들 시간이 없다. 이 말인가요? 나물 하려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 참기름이 없다. 장래의 희망. 장례식에 이제 가고 싶다는 희망사항이죠. 장래의 희망. 이거는 장래, 미래 희망. 장래, 미래. 뜻이고. 그러니까 영장류는 집단 생활을 해야 되고, 사실 이 영장류는 뭐 잘 달리지도 못하고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집단 생활을 해야만 여기서 이제 이 동물 세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 사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원동력이 이제 속임수를 잘 써야 되고, 또 계략을 잘 세워야 된다. 근데 이제 애들은 그 순간 이제 사람 같으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나를 어둠 속에 이렇게 놔두고 땡겨져놓고 까먹다니 이럴 텐데, 애들은 그냥 그저 사람을 보니까 반가운 거예요. 그 순간 반가운 거야. 막 팔짝팔짝 뛰고 너무 좋아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이고 너무 미안해 하면서 아이고 화도 안 내네 이것들. 그래서 혹시라도 싸움이 붙으면 이걸 말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떨어뜨릴 것인가, 그걸 좀 생각해 봤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사람이 본능적으로 입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입 쪽으로 손이 머리 쪽으로 이렇게 뜯어 말리려고 하는데, 그거 절대 안 된다. 먹히지도 않고 나만 물리고 맞아. 그런다 하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자, 안녕. 오늘 배경이 너무 예쁜데요? 예쁘죠? 우리 중국방에 빈 벽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그래요. 예쁜 그림 걸어놨어요. 은혜가 그린 거예요? 아니,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이에요, 천. 샀어요. 가리개용 천으로 나온 거를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흰 벽이 너무 심심해서. 서예 작품 걸어놔도 예쁠 것 같은데, 이제 걸 거 많지 않아요? 걸 거 많은데 또 마음에 드는 건 딱 없나? 매일매일 더 잘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거 걸어놓으면 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럴 그러니까 수 있겠네. 지난달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뭐 전시가 끝나서 돌아오는데, 그걸 지금 보면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걸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언제쯤 딱 봤을 때 괜찮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요. 계속 발전 중인데, 그리고 지금 오는 그런 공모전에 내는 것들은 사실 막 이렇게 내가 만든 구성한 그런 작품이 아니라 교과서적으로 그냥 줄 맞춰서 쓴 것들이라서 재미가 없고, 좀 내가 이렇게 예술적으로 작품을 해가지고 볼만하면 걸어볼까 해요. 네. 그래요. 시간이 걸리겠네요. 예술 작품까지 하나 있어요, 가려면. 여기. 조그만 거. 예전에 그래요? 그 고양이 썼던 거. 네, 그거 블로그에서 본 적 예쁘던데? 있죠. 네, 그거는 저 옆에 벽에, 빈 벽에 세워놨어요. 근데 그건 여기 걸기엔 너무 그래요? 조그맣고, 큰 거 하나 해서 그래요. 걸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번 대작을 만들어봐요. 한국어 배워봐요. 오늘은 우리 한국어 배워봐요 먼저 얘기하기로 했죠? 네. 황당 맞춤법 실수에 한국어 배워봐요. 대해서 먼저. 여기서 재밌다고 생각한 거 있었어요? 뭐 다 아는 건데, 어이없고. 들어봤던 건데, 다 어이없죠. 그래요? 네, 근데 오케이. 여기 계좌번호.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쓴 사람 봤거든요. 진짜요? 계좌번호를. 네. 그리고 근데 저는 이게 걔가 틀리기 어렵다고 여이잖아요. 생각한 게 괴자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건 틀리지 않겠다 했는데, 그렇게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 있고, 이것보다 그냥 계좌번호. 강아지 할 때 개. 가이. 계좌. 다 아이로 쓰는 사람도 있고, 계좌는 너무 심해. 오케이. 뒤에 것까지 바꿔버렸잖아요. 앞뒤로 바꿔서. 근데 이게 잘못 썼을 때 말이 되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이 되면- 시험에 시험. 시험은 있는 말이니까 너무 안 맞으니까 시험해. 시험을 봐 이 말인가? 시험을 보라는 건, 그러면 완전 그쵸. 초긴장하라는 얘긴데, 시험 하라는 거랑 완전 반대 뜻이 돼버리니까. 천천히 해라. 그리고 나물 할 때 없다. 나물 만들 시간이 없다 이 말인가요? 나물 하려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 참기름이 없다. 어, 너 꼭 나물할 때 없더라. 그래. 나물하려고 하면 네가 없더라. 나물할 때가 원래 없어. 뜻은 뭐죠, 이거? 나물할 때. 나물할 때가 없다. 그쵸.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물하다가 이제 꼬짓다, 뭐 혼내다 이런 얘기니까 어디 흠잡고 뭐 그럴 곳이 하나도 없다. 어디 아주 완벽하다. 네, 좋다. 그 말이고. 좋다. 장래의 희망. 장례식에 이제 가고 싶다는 희망사항이죠. 장래의 희망. 이거는 장래, 미래 희망. 장래, 미래. 뜻이고. 그러니까 한자를 뭐가 되고 몰라서 싶은.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자를 알면, 그렇죠. 레자랑 리에자가 다르다는 걸 알면 이걸 장래 희망을 장래 희망이라고 쓸 리가 없는데. 그렇죠. 장래 할 때 장래 희망의 그 레는 올레자고. 올레. 장례식 할 때 리에는 뭐 의례 할 때 그 리에죠. 의식. 그쵸. 쓸 줄은 몰라도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어에서는 한문으로 써 있는 거 보고 읽을 줄도 몰라도 되고, 이거를 불러주고 너 이거 한자로 써봐 해서 못 써도 사실 상관은 없지만 그 단어를 보고서 이게 무슨 뜻을 가진 말인가는 알아야죠. 그래요. 그리고 귀신이 고칼로리. 이건 뭐. 이거 뭐지? 귀신이 칼로리가 높아요. 이거 원래는 귀신이 고칼 노릇. 노릇. 네. 그쵸. 이거 언제 쓰죠? 정말 어이없는 상황에서? 정말 이거는 귀신이 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어떻게 불가능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뭐 물건이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졌다든가. 와, 핸드폰 맞아요, 어디 있지? 맞아요. 좀 전까지 내가 방금 손에 여기 쥐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핸드폰 어디 갔지? 이럴 때 진짜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귀신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귀신이 웬만하면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모르는 게 없고 다 보고 있고 여기서 슉 나타나고 저기서 슉 나타나고 그런데 그런 귀신이 곡을 할 지경이면 귀신도 모르고 어이가 없는 귀신이 상황이다. 얼마나 답답해서 이제 울 지경이다. 그러니 그렇네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구나. 그런 거죠. 그리고 더 있는데 제가 네, 한번 르네 아껴놔요, 테스트 해볼게요. 네? 아껴놔요? 이거 진짜 많으니까 써도 돼요. 이거 네. 보면서 한번 무슨 말인지 맞춰보세요. 카톡으로 보내도 돼요? 보내면 볼 수 있나? 보내. 지금 핸드폰 옆에 있어요? 오케이. 네. 성숙이, 퀴즈를 막- 비숙이. 받았어요? 성수기, 비수기. 네, 이거 뭐죠? 이거는 원래는? 뭐 성수기, 비수기 이렇게 받침 없이 수기라고 써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사람 생각한 이름. 거죠. 밑에 받침이 올라가서 기라고 소리가 났겠지? 그리고 엄청 유식한 척 하면서 성숙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요. 이거 뭐, 그러니까 busy season하고 좀 low season 같은 거. 네, 여행이 그렇죠. 바쁜 시즌하고 좀 안 바쁜 그 장사가 비수기. 잘 될 때랑 안 될 때 이런 거 표현할 때 성수기, 비수기.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보내볼 테니, 이건 뭐 당연히 알겠지만, 한번 보세요. 네. 자, 빨리빨리가 안 되네. 짠. 어떡해. 어버이날. 이거 왜 틀렸죠? 어버이날이죠. 그리고 어버이가 어버는 뭔지 누굴까? 모르는 애들 있을 거예요. 어버이가 뭔지. 그럴 수 그냥 있어요. 부모님. 왜냐면, 그렇죠. 이것도 어버이날 그 말 말고는 쓸 일이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 이러지. 그쵸. 저희 어버이 이렇게 안 하니까. 그렇죠. 오케이. 옛날 있어요? 말이 돼버렸네요. 그러게요. 또 있는데, 이거는 뭐 쉬운 거지만. 자, 발암물질. 발암물질. 요즘에 바람에 뉴스에 많이 있는 나와요. 물질이란. 발암물질. 뭐 아스파탐이 발암물질 몇 급이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발암물질. 원래는 뭐죠? 발암물질. 암을 유발하는 물질. 그쵸. 네. 아스파탐 요즘 언급이 되죠. 그래서 네. 콜라도 뭐, 주가 떨어졌다고, 뭐 코카콜라 주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 있던데. 원래 저는 오케이. 아스파탐을 싫어해요. 그래요? 그러면 네. 콜라 같은 거 안 먹어요? 아니, 먹는데 그냥 노멀 콜라로? 그렇죠. 일반 콜라? 네. 설탕이 들어있는. 제로 콜라 이런 거 저도- 안 먹고요. 네, 그냥 어. 설탕 먹어, 그냥 설탕.
설탕 좋아? 우리에게 사탕수수가 있어. 저도 조금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쵸? 원래는 막 제로 콜라 이런 거 찾아 먹었어요. 제로 식품으로. 근데 그 아스파탐 얘기 듣고 나서는 꽤 됐어요. 발암 물질이다 듣고 아스파탐이랑 나서는 또 뭐 몇 이제 가지 있잖아요. 다른 거 감미료. 근데 그게 저는 뇌를 속인다고 해서 사실 설탕이 아닌데도 설탕인 것처럼 뇌를 속인다는 얘기를 듣고 난 속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살찔래. 차라리 살이 찌자. 차라리 난 속는 기분 좋지 않다. 저도 그냥 차라리 살이 쪄야지 발암 물질 먹느니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발암 먹어요. 물질인 줄은 몰랐는데 원래부터 싫어했어요. 다행이죠. 아 그래요? 뭔가 선견지명이 있었네. 맛이 좀 그리고 설탕이랑 맛이 다르잖아요. 달라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미각이 둔해서. 그 끝에 약간 제로 콜라, 뭐 제로 사이다 이런 것들이 끝에 약간 다른 맛이 나요. 아 그래요? 끝맛이 약간 다르고. 또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또 뭘 또 테스트 해보시려나요? 이걸 해야겠다. 짠. 이거는 사생활 침해. 네, 치매 아니고 사생활 침해. 침해하지 마. 근데 이거 쓰기가 사생활 침해하지 마. 이거는 둘 다 있는 말이니까 치매하고 침해 헷갈릴 수 있지만. 근데 사생활이랑 붙으면 사생활 침해는 어떤 침해일까? 어떤 침해를 프라이빗 라이프에 뭔가 이 침해가 왔어. 네, 침해하지 마. 내 생활에 끼어들어오지 마. 이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맞춤법 파괴 말들이 보면 다 이제 한자어랑 관련이 다 돼 있죠. 침해를 맞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한자 교육을 해야 되나? 배우면 확실히 좋긴 좋은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많이 될 그래요. 거예요. 근데 서예 배울 때 새로 배우는 단어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휘호도 그렇고 체본한다 그거 블로그에서 보이던데 그런 말도 전 몰랐거든요 원래. 그거는 이제 새로운 분야니까 제가 서예란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면 거기서만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만 그런 쓰는 거는 용어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아니면 뭐 서로 물어봐요 어떻게 배워요? 그냥 다니다 보면은 자연히 알게 되죠. 선생님이 체본 써드릴까요? 이러고 오시니까 저렇게 선생님이 써주시는 건 체본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저는 또 집에 와서 찾아봐요. 찾아보고 또 거기에 몰래. 대해서 집에 와서 도대체 그게 아인지 어인지 알아야 되니까. 나의 짐작으로는 어이가 맞죠. 무슨 채 해가지고 그 채의 본을 써주시는 거니까. 그렇지만 또 다시 들어가서 도대체 한자로는 뭐라고 쓰나 이렇게 찾아보고 다른 데서는 다른 말을 쓰는 데는 없나? 선생님마다 또 다른 말을 쓰시지는 않나? 그래서 정말 처음 입문했을 때는 낯선 말을 들으면 집에 와서 또 그 검색을 막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것도 그렇게 검색을 막 해봐도 사실 전공서적이나 이런 게 아니고서는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것들을 이제 블로그에 정리를 해놓으면 남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만 쓰는 말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고 서예 하시는 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 많으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블로그나 맞아요. 이런 거 자료 공유를 인터넷으로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 어떤 거를 초심자들이 이렇게 뭐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러고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완전 초보자들에게는 이런 것도 되게 낯설다.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경험 삼아서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는데 그래서 저도 재밌게 보고 있고 특히 서실일기 요새 재밌어요. 서실일기.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틀을 하나 잡아서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글을 안 쓰고 이렇게 막 어떤 날은 몰라서 확 쓰고 어떤 날은 안 쓰고 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규칙적으로 글을 쓰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구나. 네, 여러분 한 번씩 가서 보세요. 이렇게 맞춤법이나 이런 거 신조어에 대해서도 한 코너를 만들까요? 그래요. 그러면 저 가서 더 열심히 볼 것 같은데. 하루에 한 단어씩. 왜 안 된대? 맞춤법 틀리면 왜 안 된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글자씩 지금까지 나온 올릴까요? 것 중에 최고였어요. 왜 안 된대. 왜 안 된대? 정말 그거는 끝판왕이라니까. 따라갈 단어가 없어.
따로. 오케이. 4개 다 틀렸네. 네. 추천해요. 우리 철학자와 늑대 이거는 읽기로. 네, 올리비아가 추천한 책이잖아요. 나에게 추천해준 책. 맞아요. 다 읽었어요? 네. 다는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반도 못 중심부까지 읽었어요. 읽었는데 처음에 접근할 때 되게 심각하게 접근했어요. 이 책에 대해서. 철학이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철학적인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되게 그런 부분, 재미없는 부분을 꼼꼼히 읽었거든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잠이 쏟아져. 근데 그거 진짜 졸려.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이건 또 네. 다음 회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저도 분명 그런 네.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철학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게 더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스킵을 했어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건 그렇죠. 책에 하기로 하고. 대해서만 얘기하면 이 책이, 그러니까 제가 표지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철학자와 늑대니까 이거 무슨 약간 우화 같은 건가? 철학이 들어있고 동물이 나오니까 뭐 재밌는 동화 같은 건가? 뭐 근데 처음에 시작이 되게 거창하게 시작해가지고 철학에 대해서 깊은 뭔가 깨달음을 얻어야겠다고 되게 열심히 읽었거든요. 뒤에 이 늑대라는 동물과 인간에 대해서 영장류에 대한 얘기 그 부분이 되게 맞아요. 흥미롭더라고요. 뭐 영장류의 특징. 그래서 되게 요즘에 이걸 읽고 나는 이 영장류 사회에 맞지 않는 인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된 거예요. 영장류는 집단 생활을 해야 되고 사실 이 영장류는 뭐 잘 달리지도 못하고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집단 생활을 해야만 여기서 이제 이 동물 세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 사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원동력이 이제 속임수를 잘 써야 되고 또 계략을 잘 세워야 된다.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인데 나는 평소에 그게 너무 싫은데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이 인류의 지도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쵸. 그리고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우리가 문화를 이루고 인류가 발전해 온 것이니까 그게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랑은 안 맞아. 이 영장류와 특징과 나와는 맞지 않구나. 나는 어떤 동물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 그러니까 늑대과의 동물하고 원숭이과 그 유인원들이 있는데 이 유인원들은 그 뇌 사이즈가 크게 발달한 이유가 그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네,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계략과 묘책을 써야 되고 누가 갑과 을인지 관계를 잘 알아야 되고 이런 그렇죠. 과정에서 이제 똑똑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왜 늑대들은 아니면 개들은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강아지들을 좋아하나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얘네의 순수함, 그러니까 책략이냐 뭐 속임 이런 게 없는 그 순수하고 날것의 그런 감정을 막 표출하고 그런 면이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이래서 강아지들을 좋아하고 또 이 작가도 얘기를 했는데 이 브레닌 이 늑대를 데려왔을 때 그 순간부터 이제 딱 늑대만 기억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브레닌이 어떤 색깔이었고 그 형제들이 어떤 색깔이었고 판 사람, 그 팔았던 그 사람이나 분양한 사람 이런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 기억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강아지들을 보면 진짜 얘네한테 포커스가 딱 되면서 그렇죠. 주변이 다 블러가 돼버리는 사회 관계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 희미해져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 개 싸움 말리는 부분 그거 좀 인상 깊게 봤는데 자기가 미식축구를 했는데 미식축구 같이 한 동료가 그 핏불 강아지가 있었잖아요. 좀 약간 맹견 러거라는 그런 개가 있었는데 맞아요.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쵸. 둘이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려가지고 좀 경계를 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그 러거가 와가지고 붙어버린 거죠. 싸움이 났잖아요.
그쵸. 그 장면을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왜냐하면 제가 겁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 네. 그리고 개 싸우면 나면 뭐 말릴 수도 없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싸움과 음. 비교해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이유를 가지고 싸우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데 정말 죽이려고 맘먹고 달려든다든가 뭐 죽기 전까지만 패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작전을 세우고 싸우는데 동물들은 그게 아니라 일단 싸우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정말 이게 완전 앞뒤가 다른 거죠. 그래서, 맞아. 그런 얘기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완전 성질이 다르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 걔들은 순수한 거죠. 싸움 그 자체에 몰입하는 거고 인간은 이미 그 다음 것을 생각하고 싸우잖아요. 그 원숭이랑 비교하잖아요. 원숭이가 돌을 슬그머니 들고 저걸 찍어서 죽여 이러면서 근데 그 찍힐 위기에 처한 원숭이는 막 티 안 내고 안 들키려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슬그머니 가서 또 이제 친한 척하고 뭐 그 돌로 나 찍으려고 했는 거 알지만 모른 척하면서 그 냄새 맡고 가더라. 그런 게 이제 인간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인간들은 계략. 저 사람의 속임수가 뭔지까지 알아채야 되고, 그걸 빨리 알아채는 놈이 이제 더 우위를 점하고, 이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여서 거기서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뭔가, 뭐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는다는 거지만, 그게 좀 싫고, 그 늑대와 그 개들의 성질은 되게 순수하고, 직설적이고. 맞아요.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정말 이 강아지들의 순진무구함을 보여주는 뭔가 에피소드인데, 밤에 이제 남편하고 저하고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저희 강아지들 이제 자기 전에 항상 정원에 나갔다 와요. 쉬하고, 이제 들어와서 같이 자는데, 저는 먼저 침대에 있었고 남편이 이제 강아지들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침실에 오더니 잠깐만 걔들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게임하고 막 이러다가 강아지들이 정원에 이미 좀 있었던 걸 까먹은 거예요. 내보내놓고 문 닫고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걔들이 이제 어둠 속에서 또 좀 추웠으려나? 추위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뭐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왔는데, 이제 애들은 그 순간 이제 사람 같으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나를 어둠 속에 이렇게, 놔두고 땡겨쳐놓고 까먹다니. 그치. 이럴 텐데, 애들은 그냥 그저 사람을 보니까 반가운 거예요. 그 순간 반가운 거야. 막 팔짝팔짝 뛰고 너무 좋아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이구 너무 미안해 하면서 아이고 화도 안 내네 이것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진짜 이 강아지들 객과 동물 정말 순진하구나. 그리고 아까 그 싸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만약에 싸움이 붙으면 이걸 어떻게 말릴까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네, 왜냐면 저희 개 중에 한 마리가 반은 치와와예요. 치와와 테리어 믹스인데 조금 치와와답게 좀 짖어요. 다른 개를 보면. 그래서 혹시라도 싸움이 붙으면 이걸 말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떨어뜨릴 것인가. 그걸 좀 생각해 봤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사람이 본능적으로 입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입 쪽으로 손이 머리 쪽으로 이렇게 뜯어 말리려고 하는데 그거 절대 안 된다. 먹히지도 않고 나만 물리고 맞아. 그런다 하면서 이제 2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물을 얼굴에 뿌려라. 네, 물을 확 뿌리면 이제 둘 다 순간적으로 놀라서 떨어지게 된다. 이거 있었고 하나는 또 머리 부분 아니고 이제 꼬리나 뭐 뒷부분,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다리? 잡아라.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큰 2마리가 이렇게 엉겨 있을 때 다리를 나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있어야 돼요. 사실 동시에 한쪽씩 걔들을 잡아야지. 이렇게 다리를 뒷다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래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걸 놓게 되니까 그래서 말릴 수가 있는데 뭐 그걸 둘 다 알아야 되고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쵸. 해야 되니까 힘들죠. 근데 좋을 것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봐도 둘이 지금 얼굴에 이렇게 붙었는데 그 사이를 막고 뛰어놓는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주의를 딴 데로 돌린다든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그걸 힘을 빼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뉴스에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에 유난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큰 개한테 작은 개가 물려서 죽는다든가 산책하는 길에 맞아요, 저도. 네, 맹견이 집에서 맞아. 탈출해가지고 조그마한 개들 이렇게 막 달려들어서 물고 사람도 이제 그 조그마한 개 주인까지 엄청난 그 개물림 사고. 근데 그거를 CCTV 영상이 나와요, 뉴스에. 그냥 너무 저도 끔찍한데 일단 개 주인은 자기 개를 번쩍 들어 올리죠. 들어 올리고 이미 뭐 바닥에서 물리고 뒹굴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서 몸을 던져가지고 자기 개를 끌어안고 자기가 대신 물리는 거예요. 큰 개한테. 근데 큰 개가 한 번 물리니까 놓지를 않더라고요. 거의 잡아서 이렇게 막 흔들어가지고 막 내동댕이 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걸 저런 봤어요? 큰 개들은 다 블러 처리 되던데 보통? 이렇게 근데 이제 그 희미하게 움직임이 처리되던데. 보이잖아요. 작은 개들이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 뭐랄까 뭐 인형처럼 막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장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정말 필사적으로 가서 이렇게 말리고 막고 쫓고 하는데도 와 정말 인간이라는 동물은 너무나 나약하구나. 사실 사람이 덩치가 더 큰데도 그 개 하나를 어쩌질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싸움이 나면은 아까 그 말리는 얘기 했는데 그냥 물리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없죠. 내가 대신 물려야지. 안 그러면 걔는 말리려고 죽을 텐데. 이제 중재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물리게 될 거고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팍 빼면 안 된대요. 발을. 그러면 이제 물렸는데 이제 구멍이 났는데 이게 쫙 찢어지니까 찢어질 거 아니야. 차라리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그 대통령 누구죠? 강영욱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이 난 게 그런 영상들을 보면 개 주인들이 일단 그 입을 어떻게 하려고 그 입 사이로 자꾸 손을 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웠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 때 정말 물통 같은 게 있으면 그 개한테 이렇게 좀 뿌린다든가 그러면 또 조금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책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물 유용하네요, 인가? 결국 이거야? 겨우 이거야? 근데 독서의 의미 잠깐 얘기할까요? 제가 이거 네. 읽다가 르네처럼 이거 무슨 철학자와 늑대니까 철학 얘기를 좀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리고 막 어려운 부분도 막 이렇게 계속 싸우듯이 읽어야 되나 했는데 결론은 그냥 그러지 말자. 그냥 즐기면서 읽자. 그리고 스킵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좀 우리가 이게 무슨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무슨 수험서도 아니고 한 줄 한 줄을 다 이해하고 다 머릿속에 쑤셔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빨리 맞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도 르네 탓을 하고 싶어. 왜냐하면 대세계 내가 그거 보느라고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책 읽을 솔직히. 시간이 없어. 그래요. 그러면 독서법 플러스 또 다음 시간에 더 읽게 되면 재밌었던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늘 재밌게 보내시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 안녕.